수면 자세와 뇌 건강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의 중요성. 어두운 침실 속에서 한 사람이 뒤척이고 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고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못하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서 그의 기억력은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다. 수면 부족이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의학적 상식이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들이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입증해왔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수면 시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자세로 자느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똑바로 누워서 자든 엎드려서 자든 옆으로 누워서 자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다. 잠자는 자세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되는 생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에 있어서 수면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수면 습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과연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유익한가? 그리고 왜 그런 자세가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뇌 건강 전문가인 레프 포무첸코프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 저 역시 수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무첸코프 교수는 수십 년간 뇌 건강과 수면의 관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수면 자세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자세다. 이 주장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의학계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포무첸코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뇌영상 기술의 발달로 수면 중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이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제 자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로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서 잤는데 이것이 과연 최선의 자세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의 상쾌함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무첸코프 교수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자세로 수면을 취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서, 두 번째 그룹은 엎드려서, 세 번째 그룹은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과 수면 후 뇌의 상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잔 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뇌기능 지표에서 현저히 우수한 결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력과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하룻밤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느라 쌓인 각종 노폐물들을 밤사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청소 시스템의 이름은 글림프게 GLYMPHATIC 시스템입니다. 글림프게라는 이름은 뇌의 교세포인 글리아 GLIA와 림프계를 합친 용어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지만 뇌에는 기존 림프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글림프계라는 독특한 청소 시스템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정말 정교합니다. 뇌척 수액이 뇌혈관 주변의 공간을 따라 뇌 조직 깊숙이 스며들어갑니다. 마치 세탁기에서 세제가 옷감의 섬유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뇌척 수액이 뇌세포들 사이에 간극을 흐르면서 축적된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청소 과정에서 제거되는 물질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바로 이 글림프계를 통해 제거됩니다. 즉, 글림프계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축적되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글림프계가 주로 수면 중에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 그 활동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왜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글림프계의 활동은 뇌의 교감신경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중 교감신경 활동이 감소하면서 뇌세포들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통해 뇌척 수액이 더욱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글림프계의 활동을 촉진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면 자세의 영향입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어떤 자세로 자느냐에 따라 글림프계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면 자세가 글림프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자세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수면 자세인 앙화위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 보가 위엎드린 자세, 치과 위옆으로 누운 자세를 비교 분석해보면 명확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앙화위, 즉 등을 대고 똑바로 누운 자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중력에 의해 혀와 연조직들이 뒤쪽으로 밀려 기도를 압박할 수 있고 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의 분포가 불균등해져 뇌척 수액의 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보가위, 즉 엎드린 자세는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경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뇌로 향하는 혈관들이 압박받게 되고 뇌척 수액의 흐름도 심각하게 방해받습니다. 특히 척추동맥과 경동맥의 압박으로 인해 뇌혈류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반면 치과위, 즉 옆으로 누운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세야말로 글림프계의 활동을 최대화하는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잘 때 뇌척 수액의 흐름이 다른 자세에 비해 현저히 원활해집니다. 이는 중력의 도움으로 뇌척 수액이 더욱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옆으로 누웠을 때 뇌의 측내실에서 생성된 뇌척 수액이 중력을 따라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뇌 조직 전체를 고루 씻어냅니다. 마치 샤워할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몸 전체를 씻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좌측과 우측 중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측으로 누워 자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뇌 건강의 관점에서는 좌측으로 누워 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위치와 대동맥의 구조로 인해 좌측위가 뇌혈류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RI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워 잔 참가자들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제거율이 다른 자세로 잔 참가자들에 비해 2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문제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방 안에 쓰레기가 조금씩 쌓여가는 것처럼 뇌 속의 독성 물질들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축적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자세의 장기적 영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뇌 속 쓰레기 축적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매일 밤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낮 동안 뇌 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5%가 남고 둘째 날에는 10%가 누적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들은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학적 특징으로 정상적인 뇌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는 뇌세포 사이에 축적되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내부에서 엉켜붙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실제로 부검을 통한 연구에서는 생전에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겪었던 사람들의 뇌에서 이러한 독성 단백질의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평생에 걸쳐 양질의 수면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상대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축적된 독성 단백질들을 다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들도 이미 축적된 플라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를 통해 글림프계의 기능을 최적화하면 독성 물질의 축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매일 방 청소를 제대로 하면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대부터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70대 이후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이는 20-3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누적 효과의 결과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옆으로만 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옆으로 누워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옆으로 누우면 오히려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의 정렬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도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릎 사이 베개는 골반과 허리의 정렬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릎 사이 베개를 고를 때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의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15cm 두께의 베개가 적당합니다. 메모리폼이나 라텍스 소재의 베개가 좋은데 이들은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주어 무릎과 다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머리 베개의 높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꺾입니다.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어깨 높이와 목의 굴곡을 고려하여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12-15cm 높이가 적당합니다. 등 뒤에 베개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수면 중 자세가 바뀌어 등을 대고 누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평소 뒤척임이 심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등 뒤 베개는 무릎 사이 베개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의 위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쪽 팔을 베개 아래에 넣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 팔은 몸 앞쪽으로 살짝 내밀고 위쪽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쪽 팔 아래에도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의 단단함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몸이 과도하게 가라앉아 척추 정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단단한 침대는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와 엉덩이 부분이 과도한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침대가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자면 어깨나 엉덩이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옆으로 누워 자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옆으로 자는 자세가 오히려 각종 통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어깨 통증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 어깨가 아픈 가장 큰 이유는 어깨에 체중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력 분산이 핵심입니다. 메모리폼이나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어깨 부분이 적절히 가라앉으면서 압력이 분산됩니다. 또한 어깨의 각도도 중요합니다. 아래쪽 어깨를 몸 정면 쪽으로 약간 내밀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쪽 팔은 몸 앞쪽에 놓되 너무 가슴 쪽으로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와 골반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무릎 사이 베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릎 사이 베개 없이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의 무게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고 이것이 허리와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베개의 위치는 무릎과 발목 사이 전체를 받쳐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목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베개의 높이와 단단함이 중요합니다.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여야 하며 목을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너무 푹신한 베개는 머리가 과도하게 가라앉아 목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예방을 위해서는 척추의 일직선 정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귀, 어깨, 엉덩이,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합니다. 만약 허리가 과도하게 휘어진다면
무릎 사이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허리 부분에 작은 타월을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처음에는 옆으로 자는 자세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진적으로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만 옆으로 누워 있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응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수면이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고 재생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특히 수면 자세가 이 과정의 효율성을 크게 좌우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러시아의 포무첸코프 교수부터 시작된 연구들이 밝혀낸 진실은 명확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뇌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글림프계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